온전히 함께하는 이야기 보따리. 지금부터 29번째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얀쭈님 지난주에 설날이었잖아요. 네. 떡국 드셨어요? 떡국이요? 응. 그런 음식도 있나요? 뭐야? 떡국도 몰라?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저는 40살 이후로 네. 안 먹고 있어요. 떡국을 안 먹어요? 네. 왜? 나이 먹는다고? 네. 참나. 아니 뭐 어렸을 때는 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에 뭐 떡국을 2그릇, 3그릇씩 막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하긴 저도 그래요. 전 2그릇 더 먹었어요. 2살 차이 나서 나랑. 네. 네. 자, 오늘도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방송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먼저 음악을 듣고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퍼럴 윌리엄스의 해피. It might seem crazy what I'm about to say. Sunshine, she's here, you can take a break. I'm a hot air balloon that could go to space. With the air, like I don't care, baby, by the way.
음악을 듣고 있는 사이에 오늘의 초대 손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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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까요? 저는 2021년 1월에 가족관계에 관련된 실용서를 출판한 정석원 작가라고 합니다. 일산에 어머니랑 딸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산에서 용산까지 먼 걸음 해주셨는데요. 요즘 근황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한 2003년부터 이제 사업을 했다가요. 한 17년 정도 하고 2020년 연말에는 정리를 했고요. 요즘은 뭐 이용 관련된 그런 분들 상담과 그다음에 좀 노숙자 모임들 후원하거나 자원봉사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리를 다 하셨어도 엄청 바쁘신가 봐요. 오늘 주제가 행복해지기 위해거든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행복 어떨까요? 행복이? 네. 행복은 뭐 헌법에 보장된 뭐 인간의 가장 기본권 중에 하나인데요. 네. 행복은 어떤 객관적으로 얼마 이상을 소유하거나 내가 어떤 자리에 도달하거나 어떤 직업이 꼭 돼야 된다라는 것보다 네. 내가 주어진 상황과 내가 얻은 것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언가 잔잔한 감사함, 그게 주변 사람에 대한 감사함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절대자에 대한 감사함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나의 자신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만족과 감사함,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잔잔한 감사함. 저도 느끼고 싶어요. 예쁜 총재님, 네. 소확행이라고 아시죠? 나 당연히 알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안 해? 제법인데? 제법? 작가님은 소확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2월 초인데요. 네. 예, 이제 1월 달이 되면 새해 계획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거창하게 10가지, 20가지를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책상에 붙여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기도 하는데 네. 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이어트해서 뭐 체중을 20kg 빼겠다. 20kg. 뭐 대단한 계획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걸 성취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또 내가 발전할 수 있지만 네. 사실 좀 너무 큰 계획들이고요. 그거보다는 생활 속에 겸손하고 작지만 좀 확실하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예, 그게 소확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내 행복을 챙기기. 저의 소확행은 버리기예요.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을 때 네. 온갖 서랍을 다 뒤져서 안 쓰는 물건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럼 작가님의 소확행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책을 준비하면서도 그랬었고요. 제가 이제 사는 곳이 일산이다 보니 네. 파주 출판단지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예, 거기 가면 그 작은 북카페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네. 예, 그러면 제가 잘 가는 그 단골 북카페가 있는데 네. 그 3,500원짜리 이렇게 커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A는 약간 신맛이 들어가 있고 네. B는 조금 산미가 좀 덜한 고소한 맛이고 네. 그러면 이제 B를 시켜놓고 네. 앉아서 책을 보고 혼자서 이렇게 노트북도 보고 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일상생활에 뭔가가 좀 이렇게 좀 불안정할 때 확실하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소확행 찾는 방법입니다. 3,500원의 행복. 네. 얀주님 저의 소확행은 안 물어보세요? 안 궁금해요? 네, 안 궁금해요. 참나. 작가님 그러면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이런 것까지 해봤다. 뭐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뭐 예를 들면 출근하기 싫어서 아프다고 뭐 뻥치고 땡땡이 쳤던 거 뭐 이런. 네, 일을 하면서 그 누구나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저도 사용자고 경영자 입장이긴 했지만 네. 직원들과 같이 이제 점심 먹으면서 12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딱 식사만 하고 들어오고 하는 게 어떤 날은 되게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회의한다고 네. 얘기들을 하고 또 다른 사람 눈도 있으니까 그 몇몇 이렇게 가는 그런 직원들하고는 네. 같이 조금 길게 네. 식사도 하고 커피도 한잔 하고 12시에서 1시가 아니라 한 2시 넘어서 들어가거나 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쏠쏠한 재미를 느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사전에 미리 분위기 조성까지 해놓고 하시는 거 보니까 계획이 다 있으시네요. 네. 저도 있거든요. 네. 네.
물어봐 주세요. 저도. 저 네. 까먹긴 했는데 네. 시간이 끝나면 그때 물어볼게요. 네. 작가님이 책을 내셨다고 했는데 어떤 책인가요? 네, 책 제목은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했다.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한다라는 가족에 관련된 책인데요. 네. 예, 이혼 가정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그 다음에 삶을 대비할 것인지 이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이혼을 주제로 한 책은 좀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이혼에 관한 내용을 쓰게 되셨나요? 예, 저는 뭐 이거는 저의 개인사지만 제가 네. 2004년에 이혼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지금 뭐 거의 한 20년 전인데요. 예, 그 이혼을 결심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사실은 많이 감정적으로도 혼란스럽고 현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리할 것들이 많아서 네. 상당히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 저에게 이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네. 예, 그 딸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딸인데 그 옆에서 부모 이혼을 보면서 혼자서 많이 힘들어하고 예, 그래 제 나름대로는 케어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딸이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회사를 하고 또 이제 주변에 또 이혼을 고민하고 가정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예, 이런저런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상담을 하다 보니 네. 이게 시간이 20년이 가까이 지났지만 제가 이혼했을 때나 지금이나 그 어떠한 가족관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언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고 도움이 될 만한 좀 멘탈의 부분이라든지 소통의 방법이라든지 좀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나 좋은 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책을 뒤져보기도 했는데 사실 그 이혼에 관련된 책들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면은 위자료를 어떻게 받을지 양육권은 어떻게 취득할지 이러한 그 결혼을 정리하는 차원만 다룬 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결혼을 정리하는 거고 사실은 그 이후에 삶을 대비하고 어떻게 내가 잘 살아갈지 자녀를 잘 키울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도 많이 필요로 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예, 이거를 사람들하고 좀 구체적인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필요를 몇 년 동안 느끼던 차에 네. 예, 집필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 작가님의 얘기를 이렇게 잠깐 들어봤는데 이 책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작가님이 쓰신 이 책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궁금해져요. 그렇죠? 네. 그럼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음악을 좀 한 곡만 먼저 들어보고 할까 하는데요. 우리 작가님의 신청곡이 있으세요. 네. 어떤 곡일까요? 네, 요즘 그 JTBC에서 하는 싱어게인 2라고 네. 예, 그런 그 가수들을 선발해서 이렇게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 전체 참가자 중에서 20살 먹은 아주 어린 참가자가 한 분 계세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요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7080 노래를 하는데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게 또 젊은 사람의 목소리로 감성을 네. 잘 표현해서 예, 오늘 주제와도 좀 관련이 있을 듯해서 네. 예, 제가 한번 신청곡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신청곡은 예, 그리움만 쌓이네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네. 싱어게인 2 64호 가수가 부릅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예전에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제 맘이 변해버렸나.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 변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나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만을 믿었네. 내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지금 여러분은 마을 라디오 용산 FM 이야기 보따리를 듣고 계십니다. 네, 그리움만 쌓이네. 잘 들었습니다. 어우, 64호 가수님 정말 노래 잘하시네요. 네. 아, 자자. 네. 이제부터 책에 집중해 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책을 읽어보니까 이혼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40% 이상. 이혼은 내 주변의 이야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그 TV를 보면 TV 프로그램에 뭐 우리는 이혼했어요. 돌싱 포맨 뭐 이런 이혼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이혼이 흔한 일이 되었는데요. 네. 그래도 저 같은 경우 지인의 이혼 사실 알았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네. 모르겠네요. 사실 그 이혼을 고민 중이거나 결정을 했거나 아니면 이미 이혼했을 경우에 그 이혼 당사자들은 내가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언제 얘기할지 그리고 어떤 범위의 사람들까지 그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무언가 전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로 좀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거를 또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얘기를 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막상 그걸 얘기를 할 때 이혼을 왜 했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내가 그거를 뭐라고 대답할지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왜냐하면 이혼 직후에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전후에는 사실은 그거를 내가 내면적으로도 아직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이렇게 편안하게 심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마음 상태가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좀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되고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네. 결국은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요즘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 많던데 얼마나 그 사이 고생 많았겠냐. 어쨌건 그런 결정 했으니까 잘했고 이제 앞으로 잘 살 수 있게끔 잘 이렇게 단도리를 해나가자라고 격려를 해주시는 거. 네네. 아니면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부담을 덜어주시면서 이혼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렇게 망설이고 그렇게 고민할 거 없다. 내 주변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괜찮다라고 안정감을 주고 구체적인 좀 더 깊은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핵심입니다.
네. 제가 갑자기 그 궁금한 게 생겨서 문의를 네. 드리는데요. 그 어차피 그 지인한테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우신 분이니까 말씀을 듣고 또 그간에 그분이 뭐 많은 고민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는 그래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옳은 방법인가요? 잘한 건가? 아니 이혼하길 잘했어라고 이렇게 좀 다독여주는 이런 말을 해주는 게 괜찮은 방법인지. 그 대화를 사실은 이혼하고 나서 3년, 5년이 나중에 훨씬 지나고 나서 뭔가 자기 상황에 대해서 객관화하고 그거를 극복을 했을 경우에는 그 얘기가 좀 편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결정을 했고 지금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는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 결정을 한 것이 잘 될 결정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럴 경우에 그것이 잘된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갸우뚱하게 되는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현명한 결정이었는지 어쨌는지 하는 거는 스스로가 이제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 결정하는 과정까지가 힘들었고 그리고 이미 한 결정이고 네. 예,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힘들었고 이제는 그 결정을 했으니 이제 그 결정을 잘 했다라고 오히려 격려를 해주고 네. 그 다음에 결정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오히려 좀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는 예,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럼 고생했어라는 말은 괜찮을까요? 네, 그 정도의 의미로 네 그리고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 많을 거야.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네. 힘을 좀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담백하게. 그리고 저 책 내용 중에 이혼 가정의 자녀에 대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한번 얀쭈님이 읽어주실까요? 네. 부모가 이혼한 초기에 자녀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혼은 자녀의 모든 일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전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 중인 사람이라면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어떠한 상황을 겪고 어떤 고통을 느낄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네. 아니 그러면 그 부모의 이혼이 어쨌든 자녀한테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몇 년 전에 그 김희애 씨가 주연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봤죠. 네, 저녁 때마다 이제 전 국민이 보고 여자분들이 특히나 많이 감정 몰입을 하셨고요. 네. 그때 아내분들이 그 드라마를 보실 때는 남편분들이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게 낯섰습니다. 맞아요. 괜히 옆에 있다가 혼도 나고. 네. 예,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 부모들의 갈등 상황을 보면서 자녀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싸우고 나중에 뭘 물건 훔치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생길 수가 있는 이혼의 부작용들의 하나입니다. 네. 예, 사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 두 부모님들은 이 세상에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떠받들고 하는 나의 근원이면서 나의 하늘을 떠받치는 그 두 가지의 하늘이었던 거죠. 근데 이 부모가 갈등이 생겨서 그 하늘 하나가 날아가고 네. 어느 날 집을 나가시고 네. 이렇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나랑 같이 남게 되는 그 부모도 어느 날 나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어떤 설명을 듣는다 하더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 원인을 네. 자기 스스로한테 있지 않나라는 자기 자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다룬 내용들이 네. 부모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 그 다음에 결심하고 나서도 자녀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네. 물론 아이가 받아들이진 못하겠죠. 그렇죠. 많이 힘들어하고 반대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비밀로 하고 나중에 다 결정하고 통보만 한다든지 하면 자녀는 또 한 번의 상실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깊은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자녀들이 특히나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 10살, 11살 때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그 생각을 30살까지 하게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상황들, 그 다음에 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 그 다음에 소통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뭔가가 또 심각할 경우에는 그 소년원 그런 촉법 소년까지 이렇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네네. 예, 그러한 경우까지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이혼 결정입니다. 아니 저는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 네. 생각지도 못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정했다면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전 말씀드렸듯이 네. 사실은 결혼했을 때는 자녀가 없었죠. 예,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생활하다 보면 자녀가 생기고 이제는 부부의 이혼 결정은 부부만의 결정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 전체의 결정입니다. 그렇죠. 예, 좀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조부모님들이나 주변 가족들 전체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결정인 거죠. 하지만 미성년자고 어리고 부모들한테 모든 교육을 의지하고 양육을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들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장 약자의 입장인 거죠. 네, 그러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결혼 당시에 없었던 자녀지만 이제는 가족의 정말 중요한 구성원이 된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무언가 표현을 노력을 해서 네.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납득을 시켜주고 네. 그 결정 과정에서 자녀에게 일부분이라도 계속 공감을 해나가는 네. 예, 그런 식의 소통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그럼 결혼 전에는 이혼 전에는 이렇게 아이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뭐 쉽던 어렵던 간에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네. 이혼 후에는 어떻게 하죠? 이혼 후에는 네. 사실 그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이 자녀를 둔 부모들 같은 경우에 사실 자녀들이 학원 많이 가고 네.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요즘 자녀들은 부모들이랑 많은 시간을 못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교육을 많이 하다 보면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버지랑 같이 있는 대화하는 시간, 엄마랑 대화하는 시간이 사실 별로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화를 하지 않지만 결혼 상황 가운데 있는 자녀는 부모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보살핌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아이들은 느끼면서 일상생활을 하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쪽 부모는 그 집을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양육하는 부모님도 이제는 집안의 대소사들 전부 다 한 사람이서 한 부모가 나를 모든 걸 케어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업주부셨다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면 절대적으로 부모들과 있는 시간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그 시기는 가장 부모랑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하고 뭔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모와의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부분들, 예,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 결국은 같이 사는 부모랑도 뭔가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내서 예, 주말이라도 아이랑 좀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네, 되고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집을 나간 부모들에 대해서는 네. 그 이혼 이후에는 초기에는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나랑 이혼한 전 배우자를 만나러 가는 것도 좀 불편해한 기색을 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자꾸만 아이한테 하게 되면 나하고 전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어른들끼리는 관계가 나빴지만 아이한테는 지금 그 상황에선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아빠고 엄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런 내색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가서 아빠를 잘 만나고 와라. 네네. 엄마를 잘 만나고 와라. 우리 어른들이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헤어졌지만 너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아빠고 엄마니까 가서 못 본 거 가서
궁금한 것도 얘기도 하고 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와라. 아이를 격려하고 후원해주는 예, 그러한 그 부모의 마음이 네. 아이한테 전달되는 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아, 그럼 이혼 전에는 아이 눈높이에 맞게 그 과정들을 설명을 잘 해주고, 또 이혼 후에는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같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나 말고 다른 배우자를 아이가 만나러 갈 때 적극적으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혼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고민이 무엇보다도 자녀일 것 같아요. 네. 우리 작가님의 책에 보면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이별로 이렇게 다 친절하게 다 기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책을 직접 구매해서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혼 후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떤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혼을 할 때는 이혼식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결혼할 때 사실은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만나지도 않는 그런 먼 친척까지 불러놓고 결심하고 예, 그렇게 결혼을 시작하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함부로 깰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우리는 갖고 결혼 생활을 합니다. 네네. 예, 근데 이혼은 사실은 가정법원에 가서 두 사람만이 그 절차를 밟고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혼 이후에 어떤 것을 결심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당사자들끼리 결심하는 게 없습니다. 네. 예, 근데 그 결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는 부부로서의 우리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끝내고 이제는 부모로서 충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아. 예, 부부는 죽고 왜냐하면 이혼을 했던 거는 어쨌건 결혼 생활에서 서로 불편하고 다투고 괴로웠기 때문에 그 갈등 관계를 끝내기 위한 것이고 그렇죠. 자 어른들 당사자들조차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내 삶을 제대로 살자 행복하게 살자라는 결심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이렇게 갈등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는 서로 부모로서 서로 나눠줘서 아이의 양육에 대한 것들을 적절하게 하면서 아이를 좀 더 갈등 없이 키워보자라는 그러한 결심의 하나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부부는 죽고 네.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부부는 죽고 부모로서만 살아가야 된다. 네. 이 말을 명심하셔야겠네요. 네. 네. 추천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혼 후에는 누구나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자신의 상처를 보듬는데도 버거울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이 부모를 의지해야 하는 자녀는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삶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자녀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자. 부모의 배려를 느낄 때 어린 자녀는 힘들더라도 부모를 믿고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 네. 이 추천사는 따님이 쓰신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이렇게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아빠.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혼에 대한 결정은 자녀에게는 100% 피해와 상처를 주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어려움을 얼마나 겪었느냐 하는 거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건 내세울 만한 게 못 되고요. 네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딸을 키우다 보니 네. 여자 소녀가 네. 이제 숙녀가 되는 과정에서 아. 이제 사춘기도 겪고 어떤 2차 성징도 나타나고 네. 예, 그런 과정에 좀 더 실질적이고 정서적인 민감한 부분들을 엄마가 있었으면 많이 터치를 해주고 도움을 줬을 텐데 네. 제가 아빠로서 노력을 한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친 것들이 있고요.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혼 자체에 대해서 자녀에게도 미안한 게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엄마의 역할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혼하면 아빠가 노력한다고 해서 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자녀한테 미안한 게 많습니다. 아, 네. 근데 사춘기 딸은 엄마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제가 지금 딱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저희 딸하고 요즘 많이 싸워요. 그래서 엄마 삐졌어. 나 말 안 해. 이러면 내가 좀 이따가 말 걸면 또 대답을 해요. 그래서
너 언제부터 말을 안 할 거니? 그러면 또 삐졌어 이러거든요. 감당하기 어렵죠. 아니, 그렇죠. 근데 자녀도 자녀지만 네. 이혼 후 자기 자신도 돌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혼한 지 3년, 5년 이렇게 지나도 네. 뭐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음. 또 내가 싱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소개받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자꾸 지나간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지나간 남편에 대한 왜냐하면 상처받았고 아직도 화가 나기 때문에 생각하면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그 나를 소개시켜준 사람이나 나를 이렇게 만나러 온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아직도 과거에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그렇죠. 느낌을 받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혼 이후에는 내 자신을 잘 돌보는 방법이라는 거는 과거에 대한 시선을 버리고요. 현재와 미래로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과거가 어쨌건 간에 이혼을 결심했던 거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정말 구체적인 결정이었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미 지나간 걸 자꾸 끄집어내서 정말 그건 불합리했어. 나는 그때 너무나도 힘들었어. 상처를 많이 받았어.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거는 나의 정서는 아직까지 법률적으로는 이혼했지만 네. 나의 정서는 아직까지 과거 5년, 10년 전에 그 어떤 사건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 그렇다 그러면 내 삶을 찾기 어렵고 네. 내 행복을 빨리 찾아서 달려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과거에 대한 시선을 내려놓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선으로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것. 그것이 나를 돌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나의 시선을 미래로. 네. 이거는 뭐 이혼과 관계없이 지금 어느 누구나 미래를 좀 보면서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죠. 네. 작가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 책 내용들에 대해서 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어떤 대면적인 어떤 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제한이 됐었기 때문에 네. 활동을 못 했는데요. 예, 우리 주변에 1년에도 11만 쌍, 12만 쌍 정도 이혼하는 분들이 계시고 네. 또 그걸 또 고민한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하고 좀 상담도 지속하고 네. 좀 관련된 이러한 방송도 좀 하면서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방송이요? 네. 그럼 우리 뭐 용산 FM에서 시작하시는 걸로 하겠죠. 네, 이렇게 얼렁뚱땅.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야기 보따리 구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꼭 이혼 가정이 아니래도 네. 예, 보통 일반 어떠한 가정들이라도 부모하고 자녀가 대화하고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기 마련인데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자원봉사를 뭐 장애인 재단이라든지 어떤 노숙자 모임이라든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자녀랑 자원봉사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상당히 무언가 자녀하고 좋은 시간을 갖는 좋은 추억으로 남거든요. 네.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2월인데 조금 코로나도 상황이 좋아지고 5월 달쯤 되면 이제 가정의 달이 되잖아요. 네. 가정의 달이 되면 사실 모든 분들이 내 가정을 돌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뭐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그 연말이 되면은 많은 후원이 있지만 5월 달이 되면 거의 끊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시기에 좀 외롭고 그렇게 좀 소외된 분들을 내 자녀와 내 가족과 한번 좀 찾아보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신다면 상당히 좀 보람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끝으로 이야기 보따리 출연 소감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이 책을 쓰는 과정 그다음에 출판하고 나서 좀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던 시간이 드물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 책을 간절하게 쓰고자 했었던 그 마음속에 정말 혼자서 괴로워하고 눈물 흘렸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시간이 기억이 나고 네. 또한 지금 그 시간을 겪으면서 혼자서 누구한테 말씀 못하시고 노심초사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을 텐데라는 생각이 네. 지금 많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미력이나마 네. 저의 공부와 과거의 경험이 좀 도움이 된다면 네. 좀 나눴으면 그런 기회를 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의 그 뭐지?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저의 네. 취미가 취미. 취미라는 말이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네, 취미가 네. 책을 사서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사서 모으기만 했지 읽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네. 책은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거 붙인 거 다 보이시죠? 네,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이런 의미로 음. 작가님에게 사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사인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펜은 여기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작가님이 사인하실 동안 우린 네. 또 우리 나름대로 진행을 해야죠. 네. 네, 지금부터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할 말씀 드릴게요. 이야기 보따리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은 메일로 보내주세요. yan 숫자 02 네이버.com. 그럼 지금부터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추첨 선물은 시드 깃발과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입니다. 시드 깃발은 용산 역사문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협찬해 주셨는데요. 시드 깃발을 화분에 꽂으면 바질 새싹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29데이즈, 사회적 기업 29데이즈에서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를 협찬을 해 주셨죠? 네. 100% 유기농 무파로 네.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해 네. 무료 생리대 사원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네, 100% 유기농 모카요. 네. 와, 네. 네, 의미 있는, 그리고 거기다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생리대 무료 지원 사업까지 한다니까, 네,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29데이즈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정석원 작가님께서 추첨을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발표해 주시죠? 네, 송영진 님, 송영진님, 네. 네. 또 한 분은 고기님. 고기님. 네, 고기 좋아하는 고기님. 네. 송영진님과 고기님은 시드 깃발과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를 함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고기님, 송영진님, 네. 댓글 이야기 보따리 사연 보내는 메일로 연락처와 주소 남겨주세요. 네, 오늘 방송 보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이 채택되신 분도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꾹꾹. 네, 장범준의 행복하게 해줄게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다음 시간이 궁금한 이야기 보따리 끝. 매일 같은 옷을 바꿔 입는 남자 오늘 입을 옷은 항상 없다는 그녀 사소한 걸 자꾸 잊어먹는 남자 화가 나면 기억력이 좋아지는 그녀 이대로 당신과 함께라면 난 괜찮을 것 같아 괜찮다면 그녀와 함께한다면 난 너무 좋아 이대로 당신과 함께라면 더 힘들 수도 있어 괜찮다면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한번 믿어볼래 술 마실 땐 항상 당신과 했던 얘기 이 노래들은 이제 당신과의 멜로디 기타 칠 땐 항상 당신에 관한